Ladies and gentlemen, please take your seats. The show will begin in 10 minutes.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저희 구독자가 500명을 달성하였습니다. 사실 500명도 모이는 게 정말 오래 걸리고 힘든 일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빨리 이렇게 좋은 성원으로 많이 구독자분이 모여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제가 소통을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닌데 조금이라도 소통을 하고자 이게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미리 받아둔 질문 가지고 제가 답변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기가 아직 다 안 나갔고 목소리가 좀 울린다는 것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모실 게스트가 한 명 계시는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오인트님 들어오시죠. 오셨습니다. 그러면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인튜브의 오인트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오인트님도 감기 걸리셨나요? 네, 맞아요. 지금 끝물이긴 한데 지금 아직 목이랑 코가 좀 잠겨있는 상태입니다. 좀 양해 부탁드려요. 저희가 미리 질문들을 좀 받아봤는데요. 질문이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첫 번째는 사육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채널과 저에 대해서 궁금해해 주시는 분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됐습니다. 크레 사육 관한 질문을 주신 분들부터 답변 드리는 건 어떨까 싶네요. 그럼 지금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슈프 한 가지만 주는 것과 다양하게 먹이기, 둘 중 어떤 게 좋을까요? 최준호님이 물으셨습니다. 일단 최준호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언젠가는 답변 드리고 싶었던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상관없습니다. 지금 요즘에 나오는 슈프가 사실 거의 완제품으로 나왔어요. 어떤 걸 섞는 것보다는 예전의 버릇이 어떤 걸 섞어서 좀 못 갖고 있는 부분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함인데, 요즘엔 사실 되게 완제품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제품으로만 먹이를 주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 저는 지금 예전 버릇 때문에 충식 위주로 많이 먹이려고 해요. 근데 충식 위주가 선호도가 예전에는 좀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과일 향이 나는 제품 반을 섞어갖고 이렇게 반반해서 먹이고는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모프별 분양 가격이 사실 궁금합니다. 샵 분양가와 업자분들끼리의 분양가요. 똥손이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질문이 제일 사실 답변 드리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면서도 가장 쉬운데, 사실 시기마다 모프별 분양가는 굉장히 다릅니다. 뭐 업체가가 다르고 개인가가 다르듯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시기는 신모프가 막 나오면은 신모프에 대한 수요는 많잖아요.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또 희소성이 있으니까 가치가 당연히 올라가는 건 마찬가지에, 가치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이 신모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번식을 하기 때문에 수요가 아무리 많더라도 공급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면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죠. 시장 논리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업체마다 가격이 왜 다르냐, 뭐 개인별 분양가는 왜 달라야 되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사실 도소매가 무너진 지는 오래됐어요. 업자와 브리더 간의 도소매가 사실 많이 무너졌죠. 업체들도 브리딩을 하기 시작했고 브리더들도 개인한테 분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싸움으로 돌입한 건데, 어떤 잘잘못보다는 시장의 변화가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업체가 얼마만큼 자기 라인과 모프를 연구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매겨지고, 얼마에 수입해왔고 얼만큼 연구를 했는지 노력을 가했는지에 따라서 분양가가 좀 천차만별이겠죠. 그래서 샵 분양가랑 브리더 분양가가 어떻게 다르나요? 라는 질문보다는 어떤 사람이 어떤 개체를 어떻게 분양하느냐가 시장가에 미치는 영향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답변이 좀 클리어하지 않았죠? 그래도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은 이런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크레 종류가 몇 가지 되는지 궁금해요. SWUK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 되게 간단합니다. 크레 종류는 하나입니다. 딱 하나. 딱 한 종류밖에 없는데, 그 안에서 일단 질문이 몇 종류냐고 물으셔서 한 종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 한 종류 안에서 우리가 아는 모프랑 형질에 따라서 한 30 몇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생식이 확인된 모프만 해도 20가지가 넘기 때문에 다 형질까지 다 합치면은 30가지가 훨씬 넘는 가지의 수가 생겨버리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요즘 같은 장마철에 사육장 습도가 계속 높으면 분무를 하지 않고 물그릇만 넣어줘도 될까요? 아무리 선풍기로 말려도 습도가 높아서 크레가 계속 파업 상태인데
건강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보거진이님이 물으셨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하루에 한 번 분문을 해주시길 저는 추천드립니다. 물그릇이 있는 곳을 크레가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크레가 그렇게 똑똑한 생명체는 아니기 때문에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분무를 해줌으로써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도 하루에 한 번은 분무해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슈프 말고 충식 위주로 먹일 때 칼슘 더스팅은 알고 있는데 D3가 포함된 칼슘제를 더스팅해야 할까요? 그램 수별로 귀뚜라미 극소, 소, 중, 대 어떤 크기로 몇 마리 먹이는 게 적당한지 자세하게 여쭙고 싶습니다. 사랑이로다님이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 주신 거가 굉장히 이제 좀 깊이 가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왜냐면 D3를 포함된 거를 먹이느냐 안 먹이느냐에 대한 이해가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D3는 칼슘을 흡수하는데 필요한 비타민 성분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충분한 햇빛이 제공되고 아니면 UVB 등을 쬐주시고 계시던가 하면은 사실 D3가 필요가 굳이 없죠. 근데 대부분의 우리 사육 환경은 UVB 등을 이제 쬐주시고 계시던가 아니면은 자연광이 충분히 드는 곳에서 크레 사육을 하지 않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D3가 들어간 제품을 선호하고, 특히나 브리딩 시즌에는 칼슘 섭취가 더 원활해지라고 D3가 들어간 칼슘제를 더스팅해서 귀뚜라미한테 그렇게 해서 먹이고 있습니다. 귀뚜라미 크기는 해칠링은 한 극소 3-4마리 먹이고요. 그리고 아성체 같은 경우는 그냥 소자, 그리고 준성체 이상은 중자 이상의 귀뚜라미를 먹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안녕하세요. 브리딩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브리딩은 언제 해야 하는지, 시기를 어떻게 하는지 등 자세히 알고 싶어요. 심준수님께서 물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질문도. 브리딩 영상을 안 그래도 조만간 제작하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브리딩에 관해서 제일 궁금하신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조만간 이거 특별 영상으로 제작을 따로 만들겠습니다. 간단히 답변 드리면요. 우리가 실내에서 키우고 있기 때문에 실내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은 사실 사시사철 언제나 가능합니다. 온도 스윙을 줘갖고 임의로 온도를 낮춰갖고 배란을 좀 유도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사시사철 언제든 자기가 원하는 시즌을 만들어낼 수는 있죠. 근데 거기에는 조건이 따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따로 영상을 제대로 디테일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크레 시작할 때 추천하시는 모프는? 물론 싸고 강한 걸로요. 싸고 강한 거. 세계 희귀 곤충도가님이 물으셨습니다. 싸고 강한 거보다는 그냥 일반인들한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릴리 화이트입니다. 릴리 화이트가 그냥 보편적으로 가장 이쁘고 질리지 않은 매력을 갖췄다고 해야 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라면 릴리 화이트를 추천드리고, 혹시라도 릴리 화이트 같은 그런 이쁘장한 개체가 싫으시다면 좀 남성적인 미가 있는 타이거를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타이거도 이쁘죠. 아주 멋있고. 다음 질문도 비슷한데요. 알 해칭할 때 조건들이요, 재료 종류 등등이요, 제이님이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브리딩 편에 제가 이제 답변 드려야 될 부분이긴 한데, 일단 간단하게 또 답변 드리면 저는 이제 스분에서는 수태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알 보관은 레파시사의 슈퍼해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크레 사이즈별 사육장 크기, 높이. 주연님이 물으셨네요. 이거 주연님, 제가 이거는 이미 전 영상에서 아주 상세하게 만든 영상이 있거든요. 제가 링크 아래 걸어둘 테니까 이거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김희루님, 그래서 거기 슈퍼레드 토케이는 저에게 주시는 선물인가요? 선물입니까? 김희루님 항상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재밌는 댓글 써주셔서 감사드려요. 제가 이 토케이를 드릴 수는 없고 제가 준비해 온 게 있는데, 제가 이거 포스터 뽑아왔거든요. 제가 다음에 만날 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 개인 스토리랑 오인트 랩타일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매번 영상에 모자를 착용하시던데 탈모, 벗은 모습도 궁금합니다. 이영경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너무 고맙고요. 재밌고, 왜냐면 저 모자 쓰는 걸 좋아해요. 탈모 아니고 아직까진 그래도 다행히 머리숱이 되게 많답니다. 네, 머리를 이렇게 매번 손질하기가 좀 귀찮아갖고 모자를 이렇게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은 제가 다 연결해서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연속해서 여쭤볼게요.
사장님은 왜 크레를 시작하셨고 빠지셨는지 궁금합니다. 기존에 하던 일을 접거나 또는 병행하면서 크레 시장 사업에 뛰어든 이유가 궁금해요. 밤톨님이 질문하셨고, 브리더가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행복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잉트랩 테일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제나님이 물으셨습니다. 한꺼번에 대답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은 제가 꼬마였을 때 생물학자가 꿈이었었어요. 생물학자가 꿈이어서 특히 어류학자가 꿈이었습니다. 당연히 곤충부터 좋아하게 됐고 그 곤충을 좋아하다 보니까 다행히 그걸 잡아먹는 포식자가 누구며 주변 환경에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고, 그래서 당연하게 양서류나 파충류, 포유류, 조류까지 이제 알게 됐는데, 그 중에서 제일 멀어 보이는 아이가 저는 어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우리나라 민물고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흥미를 갖게 됐고, 운이 좋게도 지금은 고인이 되신 최기철 박사님이라고 한국민물고기 보존협회 회장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을 통해서 제가 한국민물고기 보존협회에서 꼬마 조교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방송사나 이렇게 매개체에도 꼬마 영재로 몇 번 나온 적이 있게 됐고,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어류학자라는 꿈을 갖게 됐고,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진짜 생물학자가 되기 위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영어도 할 줄 모르고 그렇게 공부를 막 잘하는 타입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서 사실 너무 고생했어요. 대화하는데 뭐 영어가 안 되니까 뭐 생물을 많이 알든 생물학자가 되고 싶어도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평상시에 항상 물고기를 그리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좀 자신이 있었던 편인데, 대화가 안 될 때마다 제가 이제 메모장에다 이제 그림 그려서 나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런 거를 자주 하다 보니까 미술 선생님한테 눈에 띄게 됐고, 그 미술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미술을 했으면 하는 거를 권고하셨었죠. 그래서 고2 끝날 때였는데 상황을 보니까 제가 생물학자로 갈 수 있는 학교의 랭킹과 미술로 갈 수 있는 학교의 랭킹의 차이가 사실 너무 많더라고요. 영어의 장벽도 있었고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때는 학위를 좀 쫓았던 것 같아요. 되게 쓸데없이. 그래서 미대를 가서 좀 잘 됐었어요. 학창 시절 때. 그래서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게 됐고 좋은 회사를 다니게 됐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인테리어 회사를 다니게 됐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 디자인 공방을 해야겠다라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를 나와서 제 디자인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평생 채집만 다녔고 책상에 앉아서 책을 읽던가 아니면 컴퓨터 하는 시간만 많았던 저한테는 경영이라는 걸 너무 모른 채 이 사회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만 잘하면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되게 확신을 갖고 뛰쳐나왔는데, 그 후로 엄청 고생을 했죠. 그래서 디자인 제품만 좋으면 난 이제 뜰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사업이 사실 되게 안 됐어요. 제가 지금도 이렇게 경영 쪽으로는 굉장히 둔한 편이라서 잘 못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사실 너무 경제관념이 없었기 때문에 막상 뛰어들었는데 계속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공황장애라는 걸 좀 앓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래서 지금까지 한 8년 가까이 공황장애를 알아오는데, 그 시기 때 이제 결혼도 앞두고 있었고 심리적으로 제가 압박이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병도 생긴 것 같고 정신적으로 좀 스트레스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서 그 당시에 만났던 게 크레였어요. 저한테는 크레가 그렇게 저한테 제 삶에 찾아오게 됐고, 지금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찍고 있지만 그 당시에 뭐 정부르님, 다흥님, 뭐 생물도감님 등등 이런 많은 생물 유튜버 분들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엄청 하고 있었거든요. 나도 사실 어렸을 때부터 계속 열심히 잘해왔으면 나도 지금 저 친구들과 함께 하고 있을 텐데, 아니면 저 친구들 같은 생활을 하고 있을 텐데 라는 되게 막연한 동경하는 마음만 갖고 있다가 크레를 한 마리 키우게 됐는데, 와,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오랜만에 생물을 다시 키우게 되니까 너무 행복하고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위안이 되게 크고, 아시잖아요, 한 마리로 이게 만족이 안 된다는 걸. 그래서 사실 키우기 전에 이미 알았어요. 난 한 마리로 안 끝날 거라는 걸. 어렵게 아내의 허락을 구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마리를 들이게 되고 그거에 맞는 짝을 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크레파스 모으듯이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뭐 이렇게 다 모으게 된 게 이제 크레 브리더기를 이제 시작하는 시작점이 되었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크레를 키우고 이 친구랑 같이 시간을 보낼 시간이 점점 많아질수록 제 공황장애 증세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수년 만에 그 공황장애라는 걸 어느 정도 극복해온 것 같았었어요. 되게 오랜만에 느끼는 그 행복감도 있었고 안정감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나 이 길로 잘 모르겠으나 좀
열심히 좀 해봐야겠다, 이 길로 좀 빠져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다짐하게 됐고, 오인트 reptile이 사실 거기서 이제 유래가 된 게 되게 오그라드는 말이겠지만 제 스토리에 맞는 걸맞는 활동명을 찾다 보니까 크레가 저한테는 그 마음의 연고 같은 존재가 됐었어요. 그 마음의 연고 같은 존재가 돼줘서, 영어로 오인트먼트가 연고잖아요. 근데 그 연고에서 앞 글자만 따갖고 오인트, 그래서 오인트 reptile 해갖고 연고가 돼준 나의 파충류들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인트로 활동하려고 마음먹은 이유도 언젠간 누군가한테는 뭐 꿈이 되고 아니면은 좀 치유가 되고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자 좀 활동명을 이렇게 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구독자 500명, 저한테는 너무나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취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질문까지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좀 부족했지만 앞으로 답변 더 성실히 잘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저는 또 뵙겠습니다. 안녕!